때는 고려 말인 1379년 한 여인이 어린 아들을 데리고 순창 무량산 아래에 터를 잡습니다. 고려 직제학 양수생의 미망인이었던 이씨 부인. 그녀가 구미마을에서 홀로 키운 유복자 양사보는 훗날 과거에 합격해 한평 현감으로 출세합니다. 이후 조선시대 40여 명의 과거 급제자를 배출한 남원양시 집성촌 구미마을. (640여 년) 전 이씨 부인과 어린 아들 양사보도 섬진강물 푸르른 장군목길을 걸었을 것입니다. 남원 양시 집성촌인 순창군 동계면 구미마을. 금빛 나락 그득한 들판 너머론 푸른 섬진강입니다. 전북 천리길 중 장군목길이 시작되는 곳은 마을 초입에 세워진 구미교인데요. 다리가 놓여지기 전 본래 이곳엔 노딧돌과 물레방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짓독을 많이 써가지고 여기 노짓독이 많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애기들 이용은 옆에다가 가운데다 하나씩 더 놓아주고 했는데 큰 비만 오면 다 떠나가고 없어요. 큰 돌도 없고. 그래서 여기에서 저 집 있는 데까지 물 비스듬하게 돌을 놓아가지고 그 물을 이용해서 그 물레방아를 돌렸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서 보면은 하여튼 걸어다닐 때부터 그 물레방아간에 가서 물레방아 안에다가 보리를 넣고 보리를 타다가 그것을 가지고 쌀하고 섞어서 찌어 먹었던 끼니 걱정을 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보릿고개 시절엔 노딧돌 밟고 물레방아를 지나 순창 가던 길목. 이제 옛 강변길은 장군목길이라 명명되었습니다. 도보 여행자들에게 제법 알려진 이 길은 구미교부터 시작해 요강바위가 있는 장군목에서 돌아오는 코스입니다. 구미교에서 출발해 북쪽으로 걷는 코스 초반부. 나란히 솟은 세 개의 산봉우리가 범상치 않은데요. 특히 장군목 방향의 용궐산은 예부터 용의 기운이 서려 있다 했습니다. 그 때문인지 일제에 의해 본래 이름을 잃기도 했습니다. 원래 이름이 용궐산이었는데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침략해가지고 36년 동안 거기다 흥하지 못하게 뼈골자를 넣어가지고 용골산으로 계속 불려왔어요.
그러다가 원래 이름이 1972년도인가 70년대 대골골자를 찾아와가지고 용골산으로 불리게 되고 있고요. 섬진강물에서 솟구쳐 나와 힘차게 승천하는 듯한 장대한 용 모양의 산새. 용궐산은 또한 풍수지리상 장군 대좌의 형세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반환점이 되는 곳을 장군목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용궐산을 향해 걷는 장군목길. 구미교에서 약 1.5km를 걸어오면 강변 양쪽으로 마주한 바위 한 쌍이 나타납니다. 조선 연산군 시절 부당한 권력을 뿌리치고 고향 구미마을에 응거했던 양씨 사촌 형제의 전설이 깃든 바위입니다. 저기 지금 그 강 건너 보이는 바위가 양배, 그다음에 사촌 동생인 양돈, 그래서 배바위, 돈바위, 그래서 형제함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나 사이가 좋던지 서로 사이가 좋아서 낚시질을 하고 있는데 구미까지 가려면은 거의 한 20분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걸어가려고 낚시 챙기는데 호랑이 2마리가 와가지고 공격을 하려고 우는 게 아니라 등에 타라는 신용을 해서 2마리를 타고 구미마을까지 갔다. 그 다음에 이 무량산하고 용골산에서 계속 이렇게 사는데 겨울에 새끼 2마리를 애기들이 몰고 잡아왔다. 그래서 그 새끼들을 살려서 보내줬는데 보은의 답으로 꼭 낚시하는 날, 날마다 못 나오는데 낚시하는 날만은 꼭 나타나서 집에까지 데려다 줬다는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두 형제간이 얼마나 사이가 좋았으면은 옆에서 다른 마을에서 부모님들이 훈계할 때 형제만 닮아라, 형제같이만 커라, 형제같이만 좋은 일을 해라, 그렇게 나무랬다고 합니다. 형제바위를 지나 왼쪽으론 최근 지어진 섬진강 마실 휴양 숙박시설. 가족 단위 휴양객들과 자전거 여행자들의 숙소로 사용됩니다. 국토종주 자전거 수첩에 찍는 기념 스탬프 인증소가 이 건물 앞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숙박시설 다음으론 길이 좁아지면서 본격 자전거 도로입니다. 여기부터는 차가 드나들 수 없어서 도보 여행자에겐 안전하고 편안한 구간입니다. 이 자전거 도로를 따라 1.8km 거슬러 가면 길의 반환점이 되는 장군목 현수교가 나타납니다. 지난 2010년 준공된 107m의 현수교는 사람과 자전거만 지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내 외롭던 지난 시간은
현수교 아래론 다양한 형상의 바위들. 구미마을 사람들에겐 하나하나가 추억입니다. 회장님이 이제 강구문에 와서 가르칠 때 저기 여름이면은 더우니까 선풍기도 없고 에어컨도 없고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자 해가지고 저기 편편한 데다가 쭉 앉혀놓고 거기서 이제 들거를 가르치는 것이죠. 이제 했던 거 강학을 해주셨던 걸 반복해서 배우고 익히고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쓰는 것은 방에서 하고 밖에 나와서는 전부 다 외우는 거 반복. 한 줄 딱 알려주면 하루 종일 그걸 반복해서 외우니까 달달달 외워버리죠. 무더운 여름이면 구미마을에서부터 5km를 걸어와 글귀도 외우고 멱도 감았던 추억의 자리. 어쩌면 구미마을 남원양씨로 살았기에 누리던 전통일 겁니다. 서당바위 옆으론 장군목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명물 요강바위가 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엔 사람 목숨을 구하기도 했고 1993년엔 탐을 내던 사람들에게 도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회문산이 본부가 되다 보니까 화치산에 산등성에 타고 다니는데 또 사람들 많이 죽이고 그러니까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땅도 안 되고 나무도 안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껴를 내가지고 성인들이 그 아이디어를 낸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저게 안에가 밑에가 터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파지 않아도 성인 한 7명이 들어가서 X자로 서로 교차를 하면은 구부리면 숨을 수가 있어요. 맨 위에만 있는 사람이 그 돌 얇은 것을 이렇게 딱 펼치고 손으로 받친다더니 등에다 대고 있으면은 쇠꼬창이로 아무리 찔러도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7명인가 사람 생명을 구했다는 데서 제일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전에는 여기서 쌀, 그 다음에 그 알밤, 그 다음에 꽃감 이런 게 많이 나왔는데 꽃감, 알밤 그런 것이 나오게 되면 무조건 지게로 퍼나눴어요. 길이 없으니까. 근데 도로를 내준다고 해가지고 그 업자들이 저 바위를 가지고 가가지고 경기도 뭐 야산에다 숨겨놓고 저 바위를 팔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채집가가 수집가가 호남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50억 달라고 하니까 45억에 하자. 바위를 가서 보니까 요강바위네. 그러니까 남은 경찰청이라 바로 이제. 아주 오래전의 요강바위는 특별한 소망의 장소였습니다. 아이 갖길 원하는 사람들은 한밤중에 섬진강물로 목욕 재개를 한 뒤 요강바위에 들어가 간절한 기도를 드렸답니다. 장군목 바위들이 독특한 건 물길과 세월이 만들어낸 돌개구멍 덕분입니다. 자연이 만들어낸 다양한 형상들. 그 가운데엔 특히 눈에 띄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거북이 모양 닮았는데 일명 거북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거북이가 아니고 자라바위가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이 큰 바위 하나의 형상이 여러 개가 지금 나타나 있는데 이것을 옛날 어르신들이 보고는 연꽃 방죽에서 피어나는 연꽃을 닮았다 해갖고 연꽃바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만든 것이 물이 흐름에 의해서 사람이 뭐 정을 가지고 만들었거나 조각했거나 하는 것은 일절 없습니다. 자연 작품입니다. 사람의 손을 덜 탔기에 아름다운 장군목. 이 일대는 민물고기가 많은 생태 보고였습니다. 수많은 보가 생기기 전까지만 해도 남해안 광양에서부터 이곳 순창까지 은어떼가 거슬러 왔었답니다. 지금 여기서 제일 많았던 게 그 빠가사리, 통자개, 그 다음에 꺽지, 쏘가리도 많았었거든요. 그 다음에 모래무치, 메기가 아주 굉장히 많았어요. 메기. 그 다음에 자라 많았었고요. 문어가 많았죠. 그래가지고 점심 먹고 오후에 가서 그 대나무 해초리를 들고 가서 뭐 낮은 데 가가지고 무조건 물을 치면은 그 재수 없는 은어는 죽죠. 물이 낮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 20-30마리씩 잡으면은 숯불에다 구워가지고 어르신들이 드셨던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제 장군목까지 찾아오는 은어는 없습니다. 물고기의 종류도 개체수도 과거와 비할 순 없지요. 그저 남은 자연마저 파괴되지 않길 바랍니다. 용궐산과 섬진강 사이 치유의 숲을 조성한 이유도 그와 같습니다. (2013년부터) 시작되어 현재도 진행 중인 치유의 숲은 앞으로 많은 도시민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 줄 것입니다. 용궐산 치유의 숲을 지나면 구미마을 사람들에겐 친숙한 선인동입니다. 옛 사람들이 신선처럼 논일던 유의의 장소이자 요즘 말로 하면 천연의 워터파크죠. 선인동에서도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구로암. 술을 마시기에 좋은 바위였습니다. 작은 배로 물을 건너가서는 움푹 파인 곳에 막걸리를 채웠고 긴 줄을 연결해서 필요한 것들을 알렸다고 합니다. 줄을 한 번 당기면은 술, 두 번 당기면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은 안주, 세 번 딸랑딸랑 하면은 뭐 해가지고 그걸 가져오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세북종, 그 다음에 호수호 해가지고 종호란 이 이름 전체를 붙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바위 아래 보면은 각인이 돼 있는데 배를 타고 강의를 한 것 같아요. 글씨가 이마야예요.
굉장히 큰 글씨예요. 그리고 아주 필체도 유명하지만은 각인도 아주 잘해가지고. 길에선 보이지 않고 물에서만 보이도록 새겨놓은 종호 두 글자. 후대 사람들에게도 자연과 함께하는 기쁨을 전하려 했던 선인들의 깊은 뜻이겠지요. 종호 글씨를 지나면 제법 큰 바위들이 모여 섬을 이루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선인동의 중심지입니다. 배고픈 시절의 여름날, 온 동네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철렵으로 하루를 보내곤 했답니다. 물고기를 잡아서 뼈를 다 걸러내고 소쿠리로 해서 다 걸려내가지고 쌀만 넣는 게 아니라 먹기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보리, 숯이, 서수, 조 이런 걸 넣어가지고 어죽을 끓여가지고 그걸 섞어서 먹었던 기억이 생생한 데거든요. 예, 그래서 여름 되면은 정말로 아주 그 연세 많으신 어르신부터 해갖고 꼬맹이들까지 전부 다 총동원 해가지고 하여튼 하루 종일 나오지 않고 뭐 우산 없어도 되고 햇빛 쬐도 되고 하여튼 비가 와도 비 쫄딱 맞고 행사해도 되고 자연적으로 그 자연 속에서 하루를 보내는 그런 장소거든요. 이게 이 산인동 자체 중에서 이게 종호 바위, 그다음에 저희 구로암 바위, 그다음에 산인동 이 자연 텀은 정말로 지금 섬진강 중에서는 제가 볼 때는 제일 아름다운 것 같아요.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한 번 오지 말고 여러 번 와가지고 자연 속에 파묻혀서 자연 속에 그 좋은 점을 좀 많이 받아갔으면 자연 속에 파묻혀서 시간을 좀 많이 보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름만으로도 아름다운 섬진강. 640년 구미마을을 지나는 푸른 물길에도 바위 하나에도 길 한 구비에도 사람의 삶이 담겨 있기에 장군목길은 더욱 정겹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라북도 김제시와 함께합니다.